자, 이번에는 우리가 행렬의 연산을 볼 텐데, 쌤이 우리가 저번 단원에서 행렬이란 뭐다? 우리가 수 묶음이라 얘기했었죠. 여러 개의 수를 묶어서 하나의 수 취급하는 것을 행렬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행렬끼리 연산들을 하게 됐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이 수의 연산이 나오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새로운 수의 연산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 연산 법칙 내지는 규칙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는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가 내가 아는 일반적인 연산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항상 비교해 가면서 공부해 주는 게 훨씬 파악이 쉽습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연산은 실존하는, 즉 실수의 연산이죠. 그래서 앞으로 뭐 행렬뿐만 아니고 새로운 수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놈의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본다고 하면은 항상 기준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실수 연산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게 똑같은지 항상 이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공부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쉽겠죠? 자, 이거 지울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렬의 첫 번째 연산을 만나볼 텐데, 자, 행렬의 우리 뭐냐? 덧셈과 행렬의 덧셈 그리고 뺄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 행렬끼리 더하고 빼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자, 이 행렬의 덧셈 뺄셈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같은 꼴인 경우만 연산이 가능합니다. 만 연산 가능. 너무 당연한 얘기일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2행 2열짜리가 있었다고 보자.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2행 1열짜리를 더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 모양이 다른데 덧셈이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이런 연산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행렬의 덧셈의 의미는 이런 걸 의미하게 돼. 예를 들어서 A란 행렬이 1, 2, 3, 4 B란 행렬이 5, 6, 7, 8 이렇게 된다면은 A 플러스 B 행렬을 찾아라 이렇게 나온다면은 일단 꼴이 2행 2열로 똑같죠. 그치? 일단 A와 B의 행렬이 꼴이 일치해야 된다. 그럼 이제 막상 더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눈치를 챘겠지만 각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해주는 거야. 1행 1열끼리. 그럼 6 되겠죠? 얘는 뭐가 되겠어? 1행 2열은 8. 2행 1열은 우리가 10 될 것이고, 얘 더해보면 뭐가 되겠어? 12.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뺄셈 역시도 똑같아요. 뺄셈 역시. 꼴이 동일하면서 두 행렬을 빼라 라고 하면은 각각의 1행 1열끼리 빼보면은 마이너스 4. 얘도 빼보면은 마이너스 4. 이것도 빼보면은 마이너스 4. 이것도 빼보면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렬이 덧셈 뺄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행렬의 꼴이 일치해야 되고 각 성분들끼리 그냥 더하거나 뺀다. 그냥 이 얘기입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 그러면은 행렬의 덧셈에 관한 성질을 잠깐 볼 텐데, 우리가 실수에서는 x 더하기 y나 y 더하기 x나 똑같았단 말이야. 그래서 덧셈을 기준으로는 자리를 바꿔서 연산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 하지만 어땠어? x 빼기 y 뺄셈을 기준으로 자리를 바꾸면은 연산 결과가 달라졌었잖아. 그치? 행렬도 똑같습니다. 행렬도. 그래서 우리는 행렬 a 더하기 b 행렬을 덧셈이 있다면은 덧셈의 기준으로 자리를 바꿔서, 즉 교환하여 연산해도 연산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이게 바로 교환 법칙이죠. 그리고 자,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렇다면은 이건 안 되겠죠. A 빼기 B. 실수와 똑같아. 이러면은 연산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안 돼. 덧셈에 대해서만 실수와 동일하게 자리를 바꾸는 게 가능하다. 자, 그리고 우리가 A 플러스 B 전부 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요 괄호를 묶었다는 것은 얘를 연산한 다음에 그 다음 얘를 연산해라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건데, 괄호를 풀어서 덧셈으로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 얘를 연산한 다음에 얘를 연산해도 우리가 연산 결과가 똑같다. 즉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연산 순서를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게 바로 뭐지? 우리가 결합법칙이었죠.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 실수와 똑같습니다. 역시 뺄셈이 있을 땐 안 되겠죠.
그치? 일반적으로 안 된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우리가, 덧셈 뺄셈은 그냥 실수 연산과 똑같구나. 라고 해서 선생님이, 교환, 결합 법칙을 한번 소개해 봤고, 그 밑에, 자, 우리가 영행렬이라는 희한한 새끼가 오는데, 영행렬은 뭡니까? 뭐, 0과 관련 있나요? 네, 맞습니다. 0과 관련이 있어요. 영행렬은, 이런 걸 영행렬이라고 해요. 모든 성분이, 다 0인 것을 우리는 영행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치? 그럼 영행렬, 뭐, 2행 1열짜리, 그러면, 1행 1열과 2행 1열 전부 다 0. 그치? 뭐, 영행렬도 꼴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2행 2열짜리, 싹 다 0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타 등등등등. 꼴에 관계없이 몇 행 몇 열이건 간에 모든 성분이 0이면 우리는 영행렬이라 부른다. 그냥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실수해서 x에다가 0 더했을 때, 내지는 0에다 x를 더했을 때 연산 결과가 바뀌었니? 안 바뀌잖아. 그냥 x가 돼버리는 거잖아. 똑같습니다. a 행렬에 0 행렬을 더해보거나, 그치? 0행렬에 a를 더한다 할지라도 더하나 마나한 수니까 그냥 a가 되더라. 그치? 이런 성질도 우리는 실수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되겠죠? 자, 그리고 바로 옆으로 와볼게. 자, 마이너스 a 행렬. 이게 실수에 뭐가 같은 거냐면 반수와 똑같은 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3 더하기 이놈의 반수, 부호 반대인 수지. 이렇게 마이너스 3이라고 했었잖아. 이거 더하면 뭐가 되는 거지? 0, 이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마이너스 a 행렬은 a 행렬의 반수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수의 반수와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2행 2열짜리로 성분들이 이렇게 있다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a라는 행렬은 어떻게 되냐? 행렬의 반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모든 성분들이 부호 반대인 반수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a 행렬의 반수 행렬이다. 그치? 마이너스 a 행렬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따라서 a에다가 마이너스 a를 더하거나 마이너스 a에다가 a를 더하면은 뭐가 돼버리겠어? 그냥 싹 다 성분이 0 돼버리지. 즉 영행렬이 돼버린다. 선생님이 영행렬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할게. 되겠지? 별로 영 있는 게 아니겠죠? 뭐 실수와 똑같잖아. 그치? 되시겠죠?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 지나갑니다.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자, 그렇다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지울게 이쪽은. 지웁니다. 쉽죠? 아직은 뭐 행렬 전체적으로 다 쉬워요. 자, 이번에는 뭐냐? 행렬의 실수배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뭐라고? 행렬의 실수배. 행렬의 실수배가 뭐죠? 말 그대로입니다. 행렬의 실수를 배, 곱한다의 의미죠. 행렬의 실수를 곱하는 것을 우리는 행렬의 실수배라고 의미하게 돼. 그래서 만약에 A라는 행렬이 만약에 A, B, C, D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면은 K라는 실수를 갖다가 A 행렬에 곱하게 됐을 때는 이놈의 성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한마디로 모든 성분이 K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모든 성분에 K를 그냥 다 분배하듯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AK, BK, CK, DK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연산을 우리는 행렬의 실수배다. 말 그대로 행렬에다가 실수를 곱한다. 그냥 이 의미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치? 그러면은 실수배가 나왔으니까 실수배에 대한 연산 성질을 잠깐 본다면은 A라는 행렬에 1을 곱했어. 1은 곱하나 마나한 수였잖아. 실수에서도 행렬에서 똑같습니다. 그냥 아무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A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얘를 표기할 때 어떻게 1은 곱하나 마나니까 마이너스 부호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행렬 이런 식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0 곱하기 이건 0이야. 숫자 0 0에다가 A 행렬을 곱하면은 모든 성분이 이 K가 0이니까 0 0 0 0배가 될 테니까 0 돼버릴 테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영행렬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그리고 KA 실수가 두 개가 있는데 A란 행렬이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곱하기로 연결돼 있을 때 우리가 얘네 둘을 먼저 곱한 다음에 이것을 각각의 성분에 이렇게 실수배해도 되겠지만 분리시켜서 L을 갖다가 먼저 A 행렬이 실수배 한 다음에 다시 한번 K를 실수배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마디로
곱하기로 연결돼 있을 때, 행렬과 실수들이 곱하기로 연결돼 있을 때 누굴 먼저 연산해도 관계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뭐 실수와 똑같은 성질이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되겠지?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은 K부터 이렇게 곱해도 돼? 아이 상관없지. 되겠지? 자, 그리고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K 플러스 L 실수를 더한 다음에 거기 A 행렬을 이렇게 곱할 때 물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더한 다음에 그것을 A에 이렇게 실수배도 되겠지만 어떻게 실수의 분배 법칙처럼 A라는 행렬을 이렇게 분배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KA 전개하듯이 LA 그치? 즉 분배의 법칙과 같은 연산도 우리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전개 연산이라 본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줄도 알아야 돼. 뭡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연산은 덧셈을 기준으로 여기서 A 곱하기 똑같은 놈이 곱해져 있으면 A로 이렇게 묶는 인수분해 연산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둘 다 할 줄 알아야겠죠? 그치?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두 행렬이 더해져 있는데 실수가 곱해져 있다면 그냥 분배한다. KA 더하기 KB다. 그치? 그러니까 거의 뭐 실수처럼 생각하면 돼. 아직까지 실수 연산과 차이점을 못 느낀다. 이게 전개고, 역시 실수가 이렇게 곱해져 이름이 똑같다. 그러면은 거꾸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도 가능하다. 되겠죠?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 부르는 거지. 전개와 인수분해. 되겠지? 좋아.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바로 문제풀로 가보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끕니다.